A, B가 양수일 때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ax의 2의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3분의 루트 3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 원점 O에서 이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랬네요. 자, 각 HOQ를 GT라고 할 때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그리고 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fx가 뭐였냐 하면 a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f'x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곱의 미분입니다. a의 2의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x는 그대로 두시고 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지수에 있는 거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bx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양쪽에서 a의 2의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b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2b의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근데 얘가 이퀄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a, b가 모두 양수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 다음 a가 양수, 얘도 무조건 양수니까 결국 0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2차 함수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대충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x의 제곱이 2b분의 1이 되는 지점인데 문제에서 얘는 양의 실수에서만 정의가 되는 함수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0보다 작은 쪽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럼 0보다 큰 쪽에서만 본다면 얘는 x는 루트 2b분의 1에서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바로 이 지점이 x가 뭐가 되는 루트 2b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0, 음으로 바뀌죠. 그럼 이거 전체의 부호도 양영음이니까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함수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만 정의가 되지만 일단 x가 0일 때 f의 0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f'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띠다가 극대값을 갖게 되겠죠. 이 극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x가 루트 2b분의 1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은 0이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가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3분의 루트 3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t, ft에서의 접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분의 루트 3이 어디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접선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접선과 y축이 만나는 요점을 Q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원점이죠. 자, 원점에서 이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요점을 우리가 H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래 놓고 각 HOQ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GT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HOQ가 어디냐 하면 그림으로 보시면 요각입니다. 요각. 요 각을 우리가 지금 GT라고 본 거죠. 물론 이 t 값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GT도 바뀌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t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 OHQ가 직각 삼각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둔다라면 GT를 세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하나 보는 겁니다. 이 가조건을 보시면 t가 3분의 루트 3보다 큰 쪽에서 3분의 루트 3으로 갈 때 gt의 극한은 0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자 gt가 0으로 간다 라는 이 표현은 결국 세타는 어디로 간다? 2분의 파이로 간다 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간다라는 것은 이 접선이 점점 x축과 평행해진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x축과 평행해진다라는 것은 요 극대점에서의 접선이 x축에 평행한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을 그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요 각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바로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3분의 루트 3이라는 지점이 결국 루트 2b분의 1과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루트 2b분의 1이 3분의 루트 3이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9는 6b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냐 하면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b가 2분의 3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여기가 이제 3분의 루트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보다 크다 그랬으면 이쪽을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쪽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항상 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요거보다 큰 쪽에선 기울기가 음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GT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게 GT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요 지점을 우리가 편의상 그냥 R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즉, 이 접선의 X절편. 그런데 삼각형 OQR이 또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각이 어디냐? 바로 요 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요 각의 크기가 결국은 GT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GT는 T, FT에서의 접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각의 크기는 결국 파이 마이너스 GT가 될 텐데 이거의 탄젠트 값이 결국은 누구랑 똑같다. 이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GT라는 요 값이 누구랑 똑같다라고 둘 수가 있냐 하면 바로 f의 프라임 t와 똑같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요거 우리 바꿔버리면 탄젠트의 GT가 되는데 요거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f의 프라임 t와 같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여기서 봤더니 함수 GT는 최대값 4분의 파이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GT가 최대값 4분의 파이를 갖는다라는 게 뭔 뜻이냐? 자, GT가 요 각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GT의 최대값이 4분의 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접선이 가장 가파를 때,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일 때의 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접선이 언제 최소가 되느냐? 그걸 알려면 우리는 f의 프라임을 다시 한번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f의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다시 한번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자, 요거 미분하면 요거부터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은 그대로 있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a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9x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양수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건 곧 9x 세제곱 빼기 9x가 0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시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결국 x는 1의 좌우에서 이 부호의 변화를 본다면 0, 양이 되죠. 그 얘기는 f의 더블 프라임 x도 x는 1의 좌우에서 0, 양으로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f의 프라임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fx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x는 1에서 극소값을 오로지 하나 갖는다면 그 값이 곧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x는 1에서 g의 1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접선의 기울기 f의 프라임이죠. 자,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해보면 자, 여기 이제 x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겁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의 0제곱 돼서 1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해봤자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는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f의 프라임 x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탄젠트 gt가 마이너스 f의 프라임 t와 같다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자, 요걸 알고 있을 때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f의 더블 프라임은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g 프라임이 문제죠. 그럼 g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의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미분해 보면 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되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의 gt가 되고 여기에 g 프라임 t가 곱해집니다. 자, 걔가 누구랑 똑같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f의 더블 프라임 t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g 프라임 t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시컨트 제곱 gt 이거 분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더블 프라임 t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 프라임의 3분의 루트 6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여기다 3분의 루트 6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 g의 3분의 루트 6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분해 그 다음 마이너스 f의 더블 프라임의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해결됐는데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분모가 f의 더블 프라임의 3분의 루트 6이에요. 그럼 이거 나눠봤자 얘하고 약분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값이 여기다 그냥 적어볼게요. 이 값이 누구랑 똑같냐? 시컨트 제곱의 g의 3분의 루트 6 이거 분의 얼마? 마이너스 1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런데 이 시컨트 제곱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뭐 알고 있어요? 한번 타면 그죠? 요거 그냥 x라고 해볼까요? 예, 시커멓게 탄다. 요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컨트 제곱을 뭐로 바꿀 거냐 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누구? g의 3분의 루트 6 이렇게 바꿔버릴 겁니다. 이거 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요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탄젠트 값은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g의 3분의 6인가요? g의 3분의 루트 6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f의 프라임의 3분의 루트 6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자, 마이너스는 앞에 달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자, 2에
요거 제곱하면 9분의 6 돼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x제곱이 3분의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이 돼서 2분의 1 되나요? 2분의 1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되냐 하면 x제곱이 3분의 2니까 요건 또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걔를 뭐 해야 돼요? 우린 제곱해야 되죠. 요걸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1 플러스 4분의 2가 됩니다.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이거 분의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서 결국은 분자 분모의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얼마?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값과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n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m과 n이 모두 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4 플러스 4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8인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8입니다.